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화성시의 물건인데 12억짜리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5억 9천, 5억 9천, 그러니까 6억에 떨어진 거죠. 6억까지. 그러니까 12억짜리가 6억까지 딱 반전에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에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권리 분석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권리 분석만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을 더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라는 분들께서는 권리 분석을 많이 해서 뭐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죠? 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까지 플러스를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재밌는 물건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권리 분석을 뭐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아시겠죠? 다 아실 거예요. 이 물건을 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자, 5억 9,900까지 떨어졌다가 매각이 됐어요. 8억 3천에.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한 번 났고요. 3차에서. 그 다음에 또다시 4차에서 2021년 작년이네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또 났어요. 두 번의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났는데 요것은 뭐 그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그죠?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송달 내역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사건 개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19년 2020년 이게 1차고요. 이게 2차 항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은 말 그대로 이 책 소유자가 소유자가요. 밑에 어딨냐? 아이고, 이 소유자분이 계시죠? 이 사건이에요. 소유자분이 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효 소송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제 누군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문건 송달 내역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다 경매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요.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자가 저당권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 무효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저당권자가 이겼어요. 1심 승소. 그다음에 또 여기도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됐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또다시 2심 항소를 한 거예요. 2심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저당권자가 이긴 거예요. 저당권자가 이겨서 이제 마지막 5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그러면 이 기간은 뭐냐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대법원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 1차에도 패소했어. 2차에도 패소했어. 그럼 3차에 대법원에서는 심리만 판단하게 되는데 3차에도 이길까요? 그렇죠. 대부분 1심, 2심 인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만에 하나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1심과 2심이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입찰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잘 안 들어가고 조심스러워 하는 건데 자 물건 괜찮아요. 물건 괜찮고 물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건이 이제 이게 그 대지 평수가 467평, 건물이 약 8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밑에 이제 임차인도 있어요. 임차 보증금이 합의 한 3, 인수해야 될 임차 보증금이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 보증금도 한 3천 정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안하시고요. 왜냐하면 금액 대비 뭐 큰 임차 보증금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뭐 이 정도는 인수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이전 매각에서 요게 2012년에 경매로 진행됐던 거예요. 2012년에는 감정가는 지금하고 별 차이 안 나요. 지금은 12억이죠. 이때는 11억 6천.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천만 원. 근데 이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죠. 가격이 지금.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6억 2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볼게요. 2010 감정이 이 건물이 이게 토지가 감정이 2018년에 된 거예요. 2018년. 2018년에 되다 보니까 벌써 한 4년 지났죠. 4년. 지금은 화성시가 많이 올라 있죠. 가격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입찰을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물건 내용 물건 뭐 이 정도면 그죠? 대지 평수 500평이니까 500평 가까이 되니까요. 나쁘지 않죠. 사무실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 앞에 쭉 빨간 선이 그려져 있죠. 이 빨간 선. 빨간 선이 이게 도로 예정지예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땅이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수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 수용이 될 거예요. 한 30% 되나? 30% 정도는 나중에 수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이게 보니까 대로 16, 그러니까 한 35m 정도 되겠네요. 30m 이상은 되겠네요. 이 도로가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수용되니까 토지는 이 토지는 수용 예정가를 감안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용가는 대부분 뭐 감정가에 100% 쳐주면 좋겠지만, 그죠? 100%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수용 감정에서 보통 뭐 임야 같은 경우는 보통 1.5에서 2. 그러니까 이 임야가 여기 지금 임야거든요. 이게 임야로 돼 있어요. 지목이요. 임야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있나? 여기 없네.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 땅이에요. 여기 이제 옆에 위성지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 이 땅인데, 원래는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이분 땅이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땅인데, 여기 지금 빨간 선이 그어졌죠. 이렇게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전체 면적 중 35% 정도 면적을 측정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35% 정도가 이제 도로로 편입될 거예요. 도로 편입되는데, 이게 만약에 실효된다면 좋겠지만 실효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옛날 거. 옛날에 낙찰 받았을 때도, 옛날에 이때 당시에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또 역시 이때도 이제 도로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도로선이 여기 이제 그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도로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10년 미집행인 어떤 도시계획 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해제를 하거든요. 해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실효가 안 되고 바로 아마 도로가 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은 자세한 것은 시청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게는,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모험인데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저당권 말소로 인해 가지고, 그죠? 지금 매각허가 취소,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두 번이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1심에서도 패소, 2심에서도 패소, 그럼 3심에서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1심, 2심을 파기하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죠? 도박해 보실 분들은 도박해 보십시오. 보증금 5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날리는 대신에 매덕을 벌 수도 있고, 그죠? 보증금 정말 6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지만 안 날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경매가 낙찰이 됐어. 이게 딱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경매가 이제 낙찰이 되고 배당을 하면 저당권자 막 그러니까 은행이더라고요. 은행 낙찰 배당금 수령하고, 그다음에 개인 저당권이더라고요.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은 이때 당시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배당을 법원에서 해주기 전에 배당 금지 가처분을 하면 돼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죠? 배당을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가처분을 해놓으면 배당은 안 되겠죠. 그죠? 이 두 번에 대해서. 은행이 배당 단한 것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서 은행한테 받아내면 되지만, 이 개인 또 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낙찰받은 거, 배당한 거에 대해서는 또 회수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서, 그죠? 배당 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놓으면 배당을 안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령 판결이 뒤집힌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험이에요. 모험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모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하기보다는 90% 이상은 담보되어 있는 수익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도로가 나 있는 데 있죠. 30% 정도는 내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낙찰가는 얼마 쓸지 모르겠지만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수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만약에 설령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되면 난 소유권 상실하는 겁니다. 소유권 상실하는 대신에 나는 미리 이제 어떤 가처분을 해놓으면, 그죠? 법원에서는 이 낙찰 취소를 다시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낙찰 취소를 하겠죠. 허가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낙찰 허가가 났다. 그러면 저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여러분, 좀 간이 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높게 쓰지 마십시오. 지금 화성이나 뭐 다른 데 이렇게 낙찰받는 거 보고 입찰되는 거 보면 너무 높게 써요, 가격을. 절대 저는 높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권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저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수용되는 예정지 도로 있죠? 도로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만약에 수용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수용되는지 그것도 감안하셔서 입찰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셨죠? 네, 감사합니다.